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남편과 오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세무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어 했던 사람이었지만 첫 해에는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을 서두르셨어요. 어차피 결혼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서 제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주기를 바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 회계사 자격증을 딴 후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결혼을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검소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도 나중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결혼 예물도 딱 반지만 교환했습니다. 제가 그런 조건이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시댁에 대한 인사이물 같은 거 싹 다 생략했고 주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하루라도 빨리 떠맡기고 싶어서 그러자고 하셨어요. 남편은 대학 졸업 후 1년 만에 입사한 회사에 겨우 2년 남짓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고 다시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할 때에는 시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탓에 결혼 후에는 남편은 제가 번 돈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임신과 출산은 남편이 시험에 합격한 후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이 1차 시험이 끝난 시점에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저와 남편은 행복했고 무척 반가웠어요. 남편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의지도 불타올랐습니다. 그 몇 개월 동안은 시댁 식구들에게는 함구했어요. 미리 알려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러다가 회사에서 근무 중에 왠지 식은땀이 나고 아랫배가 돌처럼 뭉쳐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무서운 마음에 엄마에게 연락을 했어요. 설마 했는데 유산을 했습니다. 유산 때문에 낙심해 있는 저에게 엄마가 있어서 많이 힘이 되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소식을 받고 병원에 찾아왔을 때에는 왜 이렇게도 눈물이 계속 흐르는지 주체할 수 없었어요. 엄마도 그런 저를 보며 속이 상하셨는지 못 보겠다며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유산해서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접한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제게 찾아왔습니다. 황당하게도 아주 밝은 표정들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낙담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랬어요. 너는 아직까지 여기 있었던 거냐? 수술도 잘 끝났다면서 뭘 그러냐? 죽는 병도 아닌데 얼굴은 죽을 상을 하고 남이 보면 하늘이 무너진 줄 알겠다. 내가 왔으니까 너는 네 볼 일이나 봐라. 시험도 코앞인데 이럴 여유나 있냐? 말씀도 어쩜 정남이 떨어지기가 싫은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도 제가 유산을 해서 속이 상하셔서 그럴 거라고 순진한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제가 여기 있어야지 어디에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이게 다 너희들 잘 되라고 알아서 떨어져 나간 거야. 지금 너희들 자리도 못 잡았는데 덜컥 임신부터 하면 어떡하자는 거냐? 누가 돈 벌고 어느 세월에 우리 창수 공부 뒷바라지에서 살겠다는 거야. 나는 유산했다는 말에 쌍수 들고 반겼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다는 거냐? 차라리 잘된 일이니까 창수 너는 얼른 가라. 여기에 죽치고 있을 필요 없다.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랬었죠.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그러자 이번에 신우이가 그랬어요. 오빠는 뭘 그래? 엄마가 틀린 말 한마디 안 했구만 그래. 유산된 거 차라리 잘된 거라고 생각해. 아기는 또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열불이 난 남편이 신우이와 시어머니를 당장에 끌고 나갔습니다. 한참 만에 씩씩거리고 들어온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내가 변변치 못하게 시험에 바로 합격인 했으면 우리 복덕이가 이렇게 천대받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이에게 독한 감정을 품어왔습니다. 언젠가는 꼭 복수하리라 맘을 먹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합격을 했고 법인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에 개인 사무실을 열 생각이었어요. 그 즈음에 신우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5개월 만에 출산을 했어요. 그래도 출산을 축하해주러 제가 퇴근 후에 신우이 병실에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신우와 시어머니가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 기쁜 날에 언색이 안 좋네요. 아가씨 출산 축하해요. 그러자 누워있던 신우이가 빨떡 일어나서 제게 그랬어요. 언니, 지금 장난해요? 출산은 무슨 출산이에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큰일이다, 큰일. 예정보다 빨리 나와서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좋아할 일이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쭸어요. 어머니, 인큐베이터에서 잘 자라면 되는 거죠. 너무 걱정 마세요. 요새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자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심장이 덜 자라고 장기도 덜 자라서 후유증을 각오하라고 하던데 그뿐인 줄 알아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든다고 했어요. 돈이 들면 얼마나 든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아이만 건강하다면야 그깟 돈이 문제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게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깟 돈이라고 했냐? 그럼 네가 그 돈을 다 해줄 거니? 말도 참 쉽게도 잘한다. 저게 돈 먹는 하마다. 차라리 그럴 바엔 내 딸 고생 안 시키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천벌받을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신이도 옆에서 그랬습니다. 언니, 내가 결혼을 하자마자 아기를 낳은 것도 억울한데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아기를 낳았는데 시댁에서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애 아빠도 얘가 태어나자마자 돈 먹는 하마이면 좋아하겠냐고요. 나도 저럴 바에는 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또 낳으면 되지만 계속해서 저렇게 죽지도 않고 돈만 쳐들까 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상이 아니라서 얼마나 저를 고생시킬지도 끔찍하고요. 와, 자기 자식을 두고 저런 말을 하다니. 인간 가죽만 둘러쌌을 뿐이지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어쩌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뱃속에서 나온 신이야기가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자빠져 있는 시어머니와 신이를 보고 있자니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벌레 같은 쓸모없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제가 시집을 잘못 왔구나 하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할 말을 잃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병실에 문병을 와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손자 걱정하고 있는 신우의 시부모님께 녹음 내용을 들려줬어요. 그러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신우의 시부모님이 병실에 있는 신우이에게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피셨습니다. 당장에 병실에서 신우이를 퇴원을 시키고 아이 엄마의 자격도 없다며 신우이를 이혼을 시켰어요. 신우이 남편도 그 녹음 내용을 듣고 신우이와 미련 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신우이는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곧바로 시댁으로 쫓겨갔어요. 신우이 시댁 쪽 사람들이 인큐베이터에 있는 신우이 아기 근처에도 못 오도록 지키고 서 있었어요. 제가 녹음 내용을 신우이 시부모님한테 들려준 것을 알고서 제게 달려들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유산을 쓸 때에도 기뻐서 날뛰었는데 네 아기가 유산되지 않고 살아있어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서 그렇게 불행했니? 너야말로 없어져야 할 인간인데 네 아기를 지키려면 내가 뭔들 못하겠니? 다 네 아기를 위해서였어. 저는 신이와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네 육신과 아님만 중요하고 네 자식마저 생명 따윈 아무것도 아니냐?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 너희들이야말로 죄받아서 잘 사나 두고 볼 거야. 그대로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전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신우이 아들은 한 달 반을 인큐베이터에서 잘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돈도 생각보다 얼마 들지 않았어요. 의뢰권 미수가 치료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말해주는 것이었는데 정말로 큰 돈이 들어가고 아기가 후유증으로 비정상이 될까 봐서 지레 겁먹었던 거였어요. 신우이는 이혼을 당하고 신우이 남편은 재혼을 해서 또 자식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신우이 아들은 시부모님이 직접 키운다고 들었어요. 한 번씩 멀리 가서 보고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궁금하긴 했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백내장 수술이 잘못되어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시어머니가 싫다며 바로 나가 사셨어요. 그 때문에 신이가 제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미쳤어요. 딱 잘라 거절을 했더니 하는 수 없이 날이면 날마다 시어머니를 구박을 해가면서 신이가 지지고 볶고 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죽는 소리를 타면서 말이죠. 그러던지 말던지 신이와 시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로 보지 않았으니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듣자 하니 앞도 못 보는 시어머니를 신우이가 제발로 요양원에 버렸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시어머니께 다녀오곤 하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랍니다. 저는 그저 남 얘기처럼 듣곤 했네요. 남편이 탄식을 하며 제게 말하기를 손자가 그랬다는데 엄마가 요양원비 쳐들고 뭐하러 그렇게 자식 힘들게 버티고 산지 모르겠다더라. 가실 때가 되면 눈치껏 알아서 가실 일이지. 왜 저렇게 자식들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엄마한테 그랬대. 그게 사람이냐?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죽어버리겠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단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 아니겠어요. 별로 놀라울 것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눈에 피눈물을 쏟게 했던 신우이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엉뚱한 남자를 사귀었는지 돈도 다 뺏기고 대들고 싸우다가 잘못되었는지 경찰에 연락을 받고 남편이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회복되진 않고 식물인간으로 목숨만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신우이에게 남편이 그랬습니다. 손자야, 너 엄마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살기를 바라냐? 그냥 조용히 엄마 곁으로 가라. 네가 살아서 뭐하냐? 돈만 쳐들지 말고 마지막으로 오빠한테 좋은 일을 한다 셈치고 가는 게 어떠냐? 남편은 하도 답답해서 짓거린 말이었는데 그 순간 그 말귀를 알아듣기라도 했는지 신우이 눈에서 눈물이 맺히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다라며 미안하다고 했는데 거짓말처럼 며칠을 못 넘기고 떠났어요. 남편은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서 천사가 되길 바랬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